자만추를 하려고 조깅클럽을 만든 거야? 아이가 모임장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찍고 나가서 모임을 만든 거야. 죄송하지만 둘 다 잃기 전에 그냥 하나라도 건지세요. 사랑을 할 때 좋은 척을 해줘야 하는 건지. 등도 한번 세게 한번 잡아주고 머리도 한번 쥐어 뜯어주고 너 왜 우리 코너를 망치려고 왔니?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망치다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혜진. 주우재입니다. 저희 집에 최초로 온 남자입니다. 기안84. 아니 기한이가 있었구나. 연말을 그렇게 연인 연기도 다 해놓고. 아니 어쨌든 간에 저희 한혜진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 아닙니다. 집이 화면으로는 좁게 보이네. 아까 저 계단 위에 그 빼꼼 뭐 깜짝 놀랐어요. 2층 왜 올라가셨어요? 남자친구가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아 어르신. 어르신. 너 오늘 집에 갈 때 유튜브 해야 돼. 못 쓰겠다. 보통 우리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서 치거든요. 오늘은 이 팔을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바로요? 네. 야,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불렀네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너 이거만 하러 가. 오늘. 그러니까 딱 요거 하러 왔네. 조깅클럽 회장이 회원을 좋아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은 조깅클럽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깅클럽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제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꾸준한 유지를 위해서 다이어트 겸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자만추를 하려고 조깅클럽을 만든 거야? 근데 이걸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한 거 아니야? 이미 인위적인 거 아니야? 입만추 아니야? 조깅클럽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사람인데 정말 에너지가 박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조깅하다 보면 온갖 것들에서 즐거워하는 강아지 같은 매력이 뿜뿜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제가 고른 영화가 취향에 안 맞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제가 거절이겠거니 하고서 마음을 접고 그냥 조깅만 열심히 했는데 조깅클럽 회식을 한번 하고 이전보다 더 친해지게 됐습니다. 정기적인 조깅 외에도 자주 같이 조깅도 하고 술도 마시고요. 문제는 친해지긴 했는데 그 이상에 대한 건 확신이 없네요. 이렇게 친해진 건 그냥 클럽 회장이랑 멤버로서 자주 봐서인 것 같고요. 원래 성격대로라면 나 호감 있다! 라고 말을 하고 데이트도 요청하고 싶은데 조깅클럽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가까이 가질 못하겠어서 병나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추신, 주우재 씨가 신봉하지 않는 그 MBTI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티제고 그 사람은 인프피입니다. 저는 모든 걸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다가갔지만 정말 자연스러워지기만 했다는 게 문제라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금 짱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 자기가 데이트도 하고 싶고 아무튼 이 여자분이랑 지금 사귀고 싶은 거야. 네네. 근데 사귀면 아무래도 이 모임이 약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조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근데 나 이 사람 너무 싫어 막 이 정도 아니면 영화 한 번은 봐줄 수 있거든? 진짜? 영화는 너무 밀착돼 있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랑 영화관에 앉아있는 거는 거의 생고문. 제 말은 숨 막혀.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영화 정도는 한 편 볼 수 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영화예요. 오히려 왜냐면 분위기가 좋으면 카페나 식사를 하겠지. 그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는 바로 깨기는 애매해. 근데 시간을 보내자니 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그러니까 시간 2시간 그냥 근데 때우는 거야. 진짜 그야말로 영화를 보는 거구나. 진짜 영화 보는 거야. 2시간 때우는 거야. 이 소개팅 시간을 한 2-30분 있다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네요. 이만 일어나시죠. 이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하지만 영화를 보면 2시간을 때울 수 있다니까요. 난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이 사연자분이 진짜 대박이 뭐냐면은 자만추를 원해서 조깅클럽을 만들었다고 한 거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은지 알겠다라는 거는 아이예요. 아이가 모임장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찍고 나가서 모임을 만든 거야. INTJ와 INFP의 궁합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MBTI로 얘기하면 궁합이라는 게 있지만 그 궁합 외에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라는 것도 있거든요. 인티제고 인프피고 상관없이 그 남자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회원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조깅 클럽도 흐트러뜨리기 싫고
이성도 차지하고 싶다는데 죄송하지만 둘 다 잃기 전에 그냥 하나라도 건지세요. 그래요. 저기 조금 클럽을 좀 활성화시켜서 회원들이 좀 늘어나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제목, 자꾸 내일에 혼수 듣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죠?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언니를 꾸준히 보며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현재 2년째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흔한 카톡 한 번 보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시험 어떻게 됐어? 1차 붙었어? 나 아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시험 봐서 붙었대 등등 저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하는 건지 갑자기 많은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9년 동안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9년 연애한 거면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결혼해? 등 정말 훈수 아닌 훈수를 둡니다. 저는 남자친구랑 서로 다 직장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저는 원래 딱 잘라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진짜 훈수 두는 거 싫어하죠? 저는 엄청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막. 근데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연에 나온 훈수라는 것들이 이 정도도 훈수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관심인 거야? 그냥 그렇지 않아요? 소통? 그러니까 뭐 임용고시 보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임용고시 어떻게 됐어? 붙었어? 1차는 어떻게 됐어? 물어볼 수 있잖아. 훈수는 일단 자세가 좀 달라져야 돼요. 야, 그 임용이라는 게 그게 맞아. 너처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훈수지. 시험 쳐가지고 1차 붙었어? 야, 나 아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해가지고 시험 봐서 붙었대. 이 정도는 훈수. 그래 맞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뭐 결혼도 9년 연애하면 나 같아도 주변에 9년 만난 이제 사람 결혼해야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니야? 결혼 언제 하냐 물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약간 관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훈수 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다. 아니면 본인이 너무 지금 스트레스 민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예사 질문들도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내가 너 컨디션 너무 안 좋으면 평소에 맞아. 했던 말들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이 맞아.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9년을 만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내 안에 고민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인연도 안 됐고, 자꾸 지금. 물어봐. 결혼 언제 하냐고. 그러네. 그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약간 본인의 상황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본인의 것 같아. 상황이 슬프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현재 상황을 좀 많이 체크해 보시고 스트레스 정도나 불안 지수 같은 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와, 이거 되게 어려운 사연이 왔네. 어려운 사연이에요? 사랑하지만 종교만큼은 맞춰줄 수 없는 우리. 안녕하세요. 평소에 혜진님 유튜브를 즐겨보는 25살 여자입니다. 20살에 만난 저와 남자친구는 어느새 6주년 기념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티키타카가 되는 사이인 우리는 음식 취향, 대화 코드 모든 요소가 다 잘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연애하면서 2번의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아하. 남자친구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무교이고 저희 엄마는 고민이 있을 때면 저를 찾곤 합니다. 종교가 달라도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번, 주말 데이트를 할 때면 무조건 저녁 시간대. 왜냐면 남자친구가 교회 오전 가야 오후에는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2번, 교회 사람들의 정기적인 모임. 그리고 그 모임에는 여자가 굉장히 많고. 3번, 수련회로 1박 2일을 정기적으로 감. 수련회? 술은 성인이? 뭐 청년부 뭐 해갖고 수련회도 있고 막. 성인이 청년이에요? 우리가 청년이라고요? 우리도 청년이잖아. 교회를 가야겠다. 나 청년이 되고 싶어. 청소년의 청년이 아니구나. 아니야 엄청 길어. 술은 없지만 여자는 있는 그 수련회가 마음에 걸린다 이거죠. 4번, 여행을 가고 싶어도 주말을 끼는 여행은 어렵고. 연애 초반에는 남자친구의 일정을 고려해서 평일에 데이트를 주로 하고 주말에는 웬만하면 예배 끝나는 저녁 시간대에 만났습니다. 사실 연애 초반에 오빠 따라서 교회도 몇 번 다녔습니다. 오빠는 안 와도 괜찮다고 했지만 이 포인트는 괜찮다, 안 와도 괜찮다고 했대요. 교회에 예쁜 언니들이 있는지 감시하는 목적으로 갔었거든요. 데이트 시간대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지만 교회 모임에 여자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 결혼을 하더라도 태어날 아이의 종교에 대한 불안정함 등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커서 헤어지자고 하고 1시간 만에 눈물에 상봉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는 이성적으로 불안감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젠간 이 문제로 결혼하는 데에도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부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사랑은 불가능하다? 네, 믿음이 깊으신 분들일수록 그분들끼리의 연애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을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렸잖아요. 아니요, 남자분이 종교를 교회 강요하지 안 않아서? 와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그렇지. 되기 때문에 6년을 올 수 있었던 맞아, 건데 맞아. 지금 이분은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 근데 우리 자녀의 종교는 아마 무조건 내 남자친구를 기독교지. 따라서 정해지게 될 것이며 뭐 나중에 가족 결혼 대. 준비를 해서 가족 대 가족이 맞아. 돼.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미 자식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냐, 네, 일반 네. 예식장에서 하냐, 이것만으로도 엄청 지금 스트레스 받을 걸. 이미. 왜냐면 내 주변에 모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교회에서 무조건이죠. 무조건. 그리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 다 성당에서 무조건. 있어. 네. 그냥 일반 예식장에서 안 했단 말이야.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진짜 고난의 시작이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연애도 힘들고 고민이 힘드시겠다.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었어요. 뭐가 놓쳤어요? 우리가 너무 종교에 지금 종교 얘기에 매몰이 됐는데 네, 맞아. 여자들이랑 접촉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핵심인 것 같아 지금 이 사연에. 지금 교회를 몇 번 따라갔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쁜 예쁜 여자 언니 있는지 있는지 보려고. 확인하려고. 확인하려고. 그런 거 남성 전용 교회 뭐 이런 거 없나? 클럽이냐? 그래서 남성 전용 교회 있으면 이런 분들 걱정 없이 그냥 다 보낼 수 있고. 일단은 지금 쭉 데이트를 이어 나가시고요. 아마 본인이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이 만남은 자연스럽게 끝이 날 것이고. 늘 얘기하지만 여자만 있는 교회에 나가도 바람이 안 날 사람은 안 나고요. 에? 그렇지. 남자만 있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바람 날 사람은 밖에서 바람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 터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냥 제가 볼 때는 계속 만나려면 그냥 마음을 놔야 돼. 그거 아니면 말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종교를 가지던지. 네.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적당한 부부관계가 지속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도 잘 유지되고 감정적으로 서로가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사랑을 할 때 남편의 피로도 그리고 몸 컨디션에 따라서 제 반응이 들쑥날쑥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어찌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진짜 좋을 때는 표현하면 되지만 아닐 때 좋은 척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좋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다른 커플이나 부부들 궁금하네요. 혹시 너무 19금이라 방송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넘어갈까요? 근데 굉장히 그 희망적인 사연 아닌가요? 매일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텐데 분명히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다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이 정도면. 어떻게 매번 사람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매번 파이팅 넘치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피로도와 상관없이 어떤 스킬풀한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무인 그런, 얘기예요. 또 누군가는 있겠지만 좀 컨디션에 좌지우지되는 분이라면 저는 그 정도는 그래도 좀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남편이 겁나 피곤한데도 플레이에 선수로 들어왔다는 게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어. 얼마나 박수 쳐줘.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분이 대단한 거야. 남편분이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화들짝 놀라게 해주잖아요. 그래.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표현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또 뭐 가끔 의무적으로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인데 네. 좀 파이팅 좀 넣어주고 연기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연기를 좀 놔도 되지만 에너지가 오늘은 조금 더 있다. 그럼 뭐 등도 한번 세게 한번 잡아주고. 뭘 좀. 네? 뭐 머리도 한번 쥐어 뜯어주고. 뭔 소리야 진짜. 남는다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리액션들 그런 거 좀 해주고 하는 거죠.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부럽네요. 넘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혜진 언니 그리고 우재 오빠. 불안정한 20대를 보내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을 하면서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요즘. 저의 제일 큰 고민은 미래가 안 보이는 막막한 불안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의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요즘 제 불안이 너무 무서워요.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평소에는 독서도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종종 시간을 내서 친구와 만나기도 하지만 정말 그때뿐이더라고요.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견디셨나요? 안정된 20대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안정된
40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30, 40대가 되면 저도 늘 불안하지만 저는 이거를 좀 묵묵하게 이렇게 좀 뭔가 감수를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 20대 때는 이 불안감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20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생이 연차가 쌓일수록 내 가방 안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인벤토리 아이템들이 하나씩 쌓이거든요. 근데 아직 26개의 가방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생의 어려움에 다쳤을 때 어떤 도구를 골라서 쓸 게 26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30 그리고 40, 50이 되면은 내 경험이 삶의 기로에서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불안한데 이 불안한 해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불안이 다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불안을 느낄 때는 조금 느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그나마 그래도 꾸준히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든 원동력은 항상 불안감과 초조함이었어요. 당연하죠. 제 커리어를 어느 정도 완성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늘 뒤처지지 않으려고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이랬단 말이야. 평소에 독서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그 막연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거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게 뭔지 확실히 빨리 찾아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계속 지금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기 연애가 되게 많이 왔다. 6년 6개월 연애 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3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고민인 건 연애에 대한 자신감이랄까요? 저는 작년 3월 중순에 6년 6개월이라는 장기 연애를 하다가 서로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저보다 연하였고 저한테 첫 연애였죠. 헤어졌을 때 첫 3개월은 정말 미치겠더군요. 시간이 답이라는 주변 사람 말대로 그저 잊어버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제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서 고통스러웠어요. 6년 6개월이라는 연애 기간 중에 거의 절반은 제 일 때문에 그냥 연락으로만 유지했고 3분의 1은 주말이나 쉴 때만 만나서 연애하고 자 그마저 1년 1개월은 둘 중 한 명이 유학을 잠깐 동안 간 적이 있어서 장거리 연애를 한 적도 있었어요. 결국 서로 바쁘고 못 만나서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이제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못 찾고 있어서 연애라는 것이 이제는 사치스러운 취미? 이런 생각만 듭니다. 계속 하염없이 소개팅, 동호회 아니면 동아리를 찾아다니는 것도 슬슬 지치고요. 그렇다고 자만추, 우연이라는 걸 이유로 제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한테 연락처라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이 요즘 세상에 적절한 방법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냥 이런 마음을 싹 닫고 운동이나 자기개발하면서 몸값을 올리다가 누군가가 나를 택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게 있어. 연애를 오래 하다 헤어지잖아? 그러면은 플러팅이나 새로 썸 타는 세포가 없어져.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애들은 항상 몸에 세포가 어떤 세포가 차이냐면 플러팅 세포가 막 충만해 있다? 여기서 소리가 들려. 이게 오래 만나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단계, 뭐 누군가한테 그거가 없어. 그거 없는 거지. 그냥 항상 안주해 있는 거니까. 천년이었고 이렇게 6년 6개월 거의 7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목소리나 마찬가지로 누구랑 처음에 만날 때 맞아.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경험이 뭐 여러 번이 있었으면은 바로바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길 텐데 이분은 1000년인데 6년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지 싶은 거야. 6년 만에 FA가 됐어? 그래서 연애 시장으로 딱 나왔는데 어라? 6년 6개월 전에 내가 아니야. 20대 여자애들한테는 30대 아저씨를 일으키고 애매한 거야 지금. 너는 완전 할배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막 연애 시장에 나왔을 때 플레이어로서 막 이렇게 할 때랑은 다른 거야. 그리고 이 연애가 끝나서 빨리 자기 옆에 이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려고 하는 그 조바심이 더 본인을 채찍질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사람이 안 생기면 내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자꾸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물론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얼마나 잘 살아요. 우재 씨는 좀 누구 좀 만나세요. 만날 필요가 있어. 사연 남분 연애 좀 주세요. 그래요. 연애를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진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네이버로
메일 하나 보내세요. 뭔 소리야? 이거 까면 안 돼. 이거 못 나가. 이거. 조깅클럽 회장 그거. 아이 못 나가 이메일. 이메일. 아 진짜. 너 왜 우리 코너를 망치려고 왔니?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망치다니. 볼륨감을 키워주는 거지. 아 그래서. 야 이거 컨텐츠 개꿀인데? 개꿀이 뭐가 개꿀이에요? 테이블, 사람, 종이면 되네. 컨텐츠는 개꿀인데 내용은 알차다 이거죠. 해결책을 주는 컨텐츠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듣고 좀 우리 생각 얘기해주고 하면서 또 보내신 분들도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좀 속 시원하게 네, 털어놓으시라고. 잠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이거 개꿀이네. 아 아니요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 나중에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같이 뭐 하나 또, 찍읍시다. 네. 다음에는 좀 기획을 한번 잡아서 좀 불러주시죠. 저희 매니저님 저희 다 끝났으니까 끌차 준비해주세요. 아 근데 끝까지 넘어가셔야 돼서 저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